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챕터 1 보시면요. 공중보건학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1번에 공중보건학 정의와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른쪽 날개에 있는 출제 경향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 파트에서는 특히나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관련된 그 정의 하고 사회적 안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련되어서 주로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괄호 1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WHO에서 정의 내린 건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동그라미 1번에 푸른색 글씨로 나와 있죠.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함께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상태까지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건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병을 앓고 있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안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2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가 각자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도 건강의 개념에 포함시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개인의 기능과부터 그 다음 줄 상태까지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 아래 당구장 표시 보시면 WHO에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본부 동그라미 해두시고 스위스 제네바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동아시아, 유럽, 중동, 서태평양 이렇게 6개의 지역사무소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6개의 지역사무소 역시 밑줄 하나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6개 지역사무소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죠. 우리나라 동그라미 해두시고 서태평양 지역사무국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 북한도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국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마지막 줄에 밑줄 하나 역시 그어주시고요. 자, 괄호 2번에 공중보건학의 정의에 관련되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정의죠. 1번의 윈슬로우의 정의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이 공중보건학이란 땡땡 뒤에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그 다음 생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기술과학까지 밑줄 해두시면 되겠고, 자, 푸른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는데요. 질병 예방, 괄호 안에 치료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공중보건학은 치료 개념이 아니라 예방 개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위에다 기억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니은.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효율까지도 증진시키는 그러한 기술과학이다. 그렇게 기억, 니은, 디귿을 좀 써주시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의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밑줄을 좀 쳐둘게요. 기억의 환경적 위생 개선 밑줄. 그 다음 니은의 개인의 위생교육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동그라미 위생교육 밑줄. 그 다음 디귿의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봉사의 조직화 밑줄 쭉 쳐주시고요. 그 다음 리을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 하나 거기다 밑줄만 쳐놓을게요. 이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 것까지도 다 포함된다 해서 각각 알려드린 대로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중보건의 3대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땡땡 뒤에 생명 연장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예방이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위에서 보셨던 그 내용이에요. 정의의 그 목적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저는 질병 예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예방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신체적 효율의 증진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공중보건이다. 위에 정의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3대 목적,
같이 연결 지어서 같은 내용이 있는 거니까요. 부담 없이 기억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공중보건의 대상이 역시 중요합니다. 자, 대상. 누구냐? 땡땡 뒤에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입니다.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뭐 일정한 나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이 공중보건의 대상이 된다. 자, 지역사회 전체 주민 밑줄 해두시고요. 이 지역사회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놓을게요. 이 지역사회는 보건사업 그 수행의 최소 단위가 된다. 그 내용도 하나 적어두시고 오른쪽 날개로 가서 알아두기 맨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알아두기죠. 예, 요거 보시면 건강 개념의 변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신체적 개념, 내가 그냥 몸만 안 아프면 된다. 그런 개념이었어요. 자, 신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고 그러다가 조금 더 좀 발전되고 생활이 좀 수준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심신의 개념으로 넘어가죠. 심신 개념, 심신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그러다가 현재에 와서는 이 생활의 개념이다. 그래서 생활 동그라미 해두시면 돼요. 자, 신체 개념에서 심신의 개념으로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생활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 변천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박스 두 번째에 공중보건학의 분야와 활동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핵심 OX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 문제 나와 있는데 저는 2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공중보건의 대상은 개인의 건강이다 했는데 자, 공중보건의 대상이다 하나 밑줄 쳐놓으세요. 공중보건 대상은 누구라 그랬죠? 지역사회에 있는 그 전체 주민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 X 쳐두시고 답은 X입니다. 자, 나머지 거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박스 두 번째 공중보건학의 분야와 그 활동 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1번에 공중보건학 관련 학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생학이라든지 예방의학. 예. 앞에서 보셨었죠. 윈슬로우의 정의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하고 나왔었잖아요. 예방의학이 그래서 들어가고요. 사회의학이라든가 지역사회의학, 건설의학, 보건의료학 이러한 것들이 관련 학문인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괄호 2번에 공중보건학의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개념 분야, 역학 분야, 환경보건 분야, 그 다음 보건관리 분야 해가지고 크게 4개로 나누어 놓고 다루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2번 동그라미 역학 분야의 질병 관리에만 좀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 뒤에 보시면 끝부분에 질병관리가 있죠. 그 부분 하나 밑줄 쳐두시고 괄호 3번 공중보건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중보건 활동은요. 1번 동그라미에 파란 글씨 밑줄 쳐두세요. 지역사회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는 활동이다. 왜? 대상이 지역사회의 그 모든 전체 주민이라고 말씀드렸고 지역사회가 보건사업 수행의 최소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 글씨 밑줄 해두시고 그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질병, 무능력, 조기 사망의 예방활동이다. 자, 이러한 것들의 예방활동. 예방활동에다가만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3번, 4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5번 동그라미에서는 개인보건 및 지역사회 보건에 관한 대중교육이다. 자, 대중교육 하나 또 밑줄 해두시고요. 그 다음 6번 동그라미에서는 종합보건계획 및 평가이다. 계획 및 평가의 밑줄. 이런 것들이 그 활동에 들어가고 그 다음 연구활동도 합니다.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연구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은요. 괄호 4번에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의 차이입니다. 네. 지금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왼쪽 항목이 공중보건학이고요. 오른쪽이 임상의학인데 대상과 목적, 진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대상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대상이 된다라고 했죠. 반면에 임상의학은요. 아픈 사람입니다. 환자 개인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목적을 보자면 자,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예,
건강 증진시킨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고요. 반면 임상의학은 대상이 환자이기 때문에 그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뭐 첫 번째 대상과 목적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진단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만 표시를 할 건데 공중보건학에서의 진단은 보건통계에 의합니다. 자, 보건통계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반면 임상의학은 임상실험에 의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 5번에 질병의 발생과 예방 대책입니다. 1번 동그라미. 자, 질병 발생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병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됩니까? 예, 요건이 딱 들어맞아야 돼요. 질병이 발생할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은 병인이라고 되어 있죠. 병인. 병인에다가 네, 비읍이 좀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 니은 숙주가 또 있어야 돼요. 병인이 있어야 되고 니은의 숙주.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에는 환경입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기억에 병인부터 한번 볼게요. 병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다양합니다. 땡땡 뒤에 영양소 요인이 있다. 과잉과 결핍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과거에는 영양소가 결핍돼서 생겨나는 질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어때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거기에 뒤따르는 병들이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과잉과 결핍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생물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미생물 병원체를 생물학적 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뭐 기생충, 진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화학적 요인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뭐 중금속, 독성물질, 매연, 알코올, 그 다음에 뭐 강산과 강염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물리적 요인, 방사능, 자외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열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고 유전적 요인, 네, 뭐 대머리, 당뇨병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병인이 되고 그 다음에 숙주적 요인이 필요하죠. 숙주. 우리 감수성 있는 인간 숙주를 의미합니다. 병에 걸릴 사람들이죠. 자, 연령이라든가 성별, 인종, 그 다음에 직업, 가족력, 그 숙주의 건강 상태, 면역 상태, 인간의 행태 이런 것에 내용들이 모두 다 이 숙주 요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디귿에 환경이 나와 있는데 환경은 간단하게 병인과 숙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인과 인간 숙주를 제외한 모든 것이 환경이다. 뭐 생물학적 환경, 사회 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질병이 발생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왼쪽 날개 알아두기 한번 보시면요. 질병 발생 모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누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을 구분 지어가지고 특징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첫 번째 점 보시면은 생태학적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생태학적 모형. 예. 질병 발생의 3요소인 병인, 숙주, 환경. 예.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자, 질병 발생 원인 3개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에 관련된 질병 발생 모형이 뭐다?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이거는 감염병 질환의 발생 기전을 설명하기 아주 적합한 모형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만성 퇴행성 질환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에 생물의학적 모형 나와 있는데요. 생태학적 모형하고 생물의학적 모형. 자, 땡땡 뒤에 밑줄 치겠습니다. 인체를 기계적 구조로 이해해요. 사람 몸이 마치 기계인 것처럼. 거기다 밑줄 이해까지. 그래서 이건 뭐냐? 정신, 신체, 이원론이에요. 정신, 신체, 이원론. 자, 밑줄 치신 데다가 이렇게 꼬리를 빼가지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인체를 기계적 구조로 이해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질병은 특정 세균이나 화학물질 등 단일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는 모형입니다. 거기까지 밑줄.
그래서 이 생물 의학적 모형은요, 이름에도 좀 의학이란 말이 들어있다시피 치료 중심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특정 병인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흐라든가 파스테르와 같은 학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점에 나와 있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 예, 처음에 보셨던 생태학적 모형에다가 앞에 사회라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죠. 예, 요건 뭐냐? 땡땡 뒤에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 집단의 행태를 들었어요. 개인 집단의 행태, 개인과 집단의 행태. 예, 거기다 밑줄 해주세요. 개인과 집단의 행태. 아까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보는 모형이었는데 이것은 앞에 사회가 붙으면서 개인과 집단의 행태에 의한 것이다. 이 생태학적 모형에서요, 병원체, 이 병인 대신에 개인의 행태 요인으로 이렇게 대체된 모형이에요. 예. 만성 퇴행성 질환 설명에 아주 적합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이것이 사회 생태학적 모형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리벨과 클락 교수의 질병 자연사에 따른 5단계 예방 조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 45회 때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됐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죠. 2번 동그라미 앞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자, 요 파트에서는 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 하면 오른쪽 날개 출제 경향 파이치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예방 차원과 예방 대책, 질병의 과정을 연결하는 걸 주로 묻고 있습니다. 연결까지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 다시 표로 넘어와서 리벨과 클락 교수의 질병 자연사에 따른 5단계 예방 조치 볼게요. 이 표를 머릿속에 찰칵하고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은데요. 자, 그 항목을 보시면요, 예방 차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질병의 과정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방 대책이 나와 있어요. 예방 차원은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나와 있는데, 질병의 과정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1단계, 2단계, 3, 4단계, 5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표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렇게 1차, 2차 예방되어 있고요. 여기 2개, 여기도 2개 하고 여기 1개예요. 요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마지막에 나와 있죠. 자, 1차 예방. 1차 예방은요, 질병의 과정을 보시면 1단계와 2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1단계는 비병원성기입니다. 비병원성기. 그 다음 2단계는 초기 병원성기고요. 1단계 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선제적으로 내가 이걸 예방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방 대책 보시면 적극적 예방입니다. 적극적에다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고,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더 내가 건강해지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2단계 질병 과정으로 오시면요, 초기 병원성기죠. 초기 병원성기. 그래서 예방 대책에 소극적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에 동그라미 하나 해 두시고, 이 내용으로는 뭐 특수 예방, 뭐 예방 접종 되어 있는데요. 예방 접종에다가 밑줄을 하나 해 놓을게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숙주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1차 예방에 해당되고요. 2차 예방은 3단계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3단계는 불연성 감염기입니다. 불연성 감염기는 잠복기라고 보시면 돼요. 잠복기인데, 자,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중증화의 예방, 밑줄 해두시고요. 괄호 안에 파란 글씨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그 다음 집단 검진을 실시한다. 그 부분도 밑줄. 그 다음 4단계는 발현성 질환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그 질병의 임상적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 4단계입니다. 자, 조기 치료로 인한 악화를 방지한다. 자, 악화 방지 밑줄 해두시고요. 그 옆에다가 여기 악화 방지가 있었죠. 그 옆에 이렇게 사선 잘못 썼어요. 그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악화 방지 옆에 이렇게 하나 해놓고 써놓을게요. 악화 방지 옆에 장애 방지도 하나 써놓으세요. 악화되는 것도 막고 장애가 생기는 것도 방지하는 그런 차원의 예방입니다. 2차 예방의 제 4단계. 그 다음에 3차 예방에는 한 단계밖에 없죠. 5단계 회복기예요. 자, 무능력에 예방해서 재활, 사회생활 복귀 밑줄 하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하나 사선에 그어 놓으시고 만약에 장애가 생겼다면 그 장애를 극복하는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위와 같이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하는 현대적 개념의 예방 대책이 포괄보건의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밑줄 쫙 쳐놓으시고 포괄보건의료에다가 박스를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에 질병의 예방 대책이 나와 있어요. 질병의 예방 대책. 역시 여러 회차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1차, 2차, 3차 예방 위에 표에서 보신 거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건데요. 기억의 1차 예방 땡땡 뒤에 밑줄 칠게요. 예방접종. 예방접종 1차 예방의 2단계에서 아까 보셨죠? 예방접종, 환경위생관리, 생활개선, 보건교육,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 등까지 밑줄을 해놓으시고 이 1차 예방의 내용은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되는 것들이에요. 질병 발생 전에 실시하는 예방이다. 기억하시고요. 니은의 2차 예방, 땡땡 뒤에 조기 건강검진. 네. 건강진단이라고 나왔어요. 거기다 밑줄 하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조기치료 밑줄,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진행감소 밑줄 해두시고요. 두 번째 줄에 후유증 방지까지 밑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3차 예방, 이건 이제 회복기였었죠. 재활에다가 밑줄 하나 해두시고요. 사회생활 복귀에다가 밑줄 역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 6번에 보건의료사업 보도록 할게요. 보건의료사업. 1번 동그라미. 1차 보건의료. 예. 1차 보건의료 있고 2차 보건의료 있고 3차 보건의료까지 있어요. 되게 비슷하죠. 예방 차원도 1, 2, 3차로 되어 있었고 보건의료 사업도 1차, 2차, 3차 보건의료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의 1차 보건의료는요. 괄호 안에 밑줄 칠게요. 예방적 보건의료 사업이에요. 거기 밑줄 해놓으세요. 예방적이니까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방접종입니다. 땡땡 뒤에 파란 글씨 예방접종 나와 있죠. 그뿐 아니라 영양도 개선하고 모자 보건, 식수위생 관리, 풍토병도 관리하고 흔한 질병과 상해에 대한 치료. 예, 거기 하나 밑줄 칠게요. 보건 교육까지. 예. 흔한 질병과 상해에 대한 치료와 보건 교육. 예, 밑줄. 이 1차 보건의료는요. 지역사회 수준에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보건의료가 바로 1차 보건의료입니다. 자, 이 1차 보건의료는요. 1978년 알마타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000년까지는 1978년이다 보니까 2000년은 상당히 멀리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예.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세기가. 그래서 2000년까지는 그래도 우리 인류 모두가 건강을 누리게 하자. 예,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78년 알마타 선언에서 1차 보건의료 개념이 나왔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2번 동그라미에 2차 보건의료. 역시 괄호 안에 밑줄 칠게요. 치료 및 환자 관리 사업이다. 밑줄. 응급처치 질병 관리. 그 다음에 급성질환 관리, 입원 환자 관리 등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 외에 건강검진, 조기진단, 조기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위에서 보신 2차 예방, 레벨과 클락 교수의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 2차 보건의료는 종합병원 등 전문병원의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2차 보건의료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동그라미에 3차 보건의료 보도록 할게요. 재활 및 만성질환 사업이에요.
예, 역시 괄호 안에 밑줄을 쳐두시고 땡땡 뒤에 보시면 재활 환자를 관리하고 회복기 환자도 관리하고 만성질환도 관리하고 노인 간호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재활 환자 밑줄, 그 다음 회복기 환자 밑줄,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서 만성질환 밑줄, 노인 간호 밑줄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에 라론드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알아두기 보시면 라론드 보고서. 예, 라론드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예, 라론드라는 사람이에요. 1974년에 캐나다 보건부 장관을 하던 분이에요. 이 사람의 보고서입니다. 자, 첫 번째 점 보시면 건강 결정 요인을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생활 양식 이렇게 나누었어요. 처음으로. 생활 양식이 이제 이미 이때 들어갔습니다. 건강 결정 요인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생활 양식에다 동그라미 하나 해놓을게요. 이거는요. 현대적 의미의 건강 증진에 공식적으로 그러한 개념을 표명화시킨 게 바로 이 라론드 보고서예요. 자, 현대적 의미의 건강 증진을 공식적으로 그 개념을 표명화한 것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체계, 생물학적 요인, 환경,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쳤죠. 그 생활 양식, 즉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그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해가지고 그 생활 양식이 처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게 건강의 장 모형이에요. 건강의 장. 라론드 보고서와 관련된 모형은 건강의 장 모형이다. 그 위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하나 적어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점 마저 볼게요. 아까 생활 양식 동그라미 쳤었는데 생활 양식의 변화와 환경 개선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해가지고 요 부분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던 현대적 의미의 건강 증진 개념이 공식적으로 표명화된 것이다. 무엇이? 라론드 보고서가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괄호 7번의 국제건강증진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42회 때 출제된 바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흐름을 쭉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에 제1차 오타와, 네, 이 오타와 캐나다에 있는 지명이죠. 이 오타와에서 회의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오타와 헌장이 발표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오타와 헌장이 요때 나오게 되는데 이 오타와 헌장의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괄호 안에 밑줄을 한번 쳐놓을게요. 건강 증진 3대 원칙하고 5대 활동 요소가 이 오타와 헌장에 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괄호 안 밑줄 치셨죠? 그 세계 공중보건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새로운 이정표 제시가 됐다. 1986년 11월에 제시된 거거든요. 자, 그 부분 밑줄 해놓으시고 살짝 내용을 좀 보시면 오타 원장에 들어있는 건강증진 3대 원칙, 5대 활동 요소가 무엇이냐. 3대 원칙은요. 첫 번째가 주장하자예요. 옹호 주장하자. 예, advocate. 그 다음 두 번째는 역량을 강화하라. enable. 그 다음 3번에 조정 중재하라. 예, mediate.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건강 증진할 때 필요한 3대 원칙이고요. 옹호 주장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 조정 중재하자. 자, 그렇다면 5대 활동 요소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건강에 이로운 공공정책을 수립하라. 두 번째, 자원적 환경들을 창조하라. 세 번째는 지역사회 활동들을 강화하라. 네 번째, 개인의 수기를 개발하라. 수기는 스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건강 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오타와 헌장에 제시되어 있었고 세계 공중보건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2번 동그라미부터 9번 동그라미까지는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오타와 헌장입니다. 자, 그럼 핵심 OX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1번, 1차 예방은 질병의 발생 이전에 대응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예,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거라 그랬죠. 5. 그 다음 2번, 예방접종, 모자 보건은 1차 예방에 해당된다. 선제적으로 하는 거. 아프기 전에. 맞죠? 5. 그 다음 3번, 건강진단, 감염병 환자의 조기 치료는 3차 예방에 해당된다. 예. 건강진단. 이거 집단검진 예약하는 거, 집단검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의 조기 치료,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조기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2차입니다. 2차 예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3차 X 쳐두시고 답은 X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가볍게 첫 수업이다 보니 건강증진 회의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8번 괄호 국민건강증진계획. 예. 헬스 플랜 2030이죠. 이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